자, 풀어봅시다. 본인이 푼 건 안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첫 번째 거 연습 문제 13번부터 보겠습니다. 마무리는 해야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평한 바닥 60도로 지워져 있는 정사면과 반지름 내에 0.5m인 공이 있는데 이 공의 중심이 정사면과 바닥과 만나는 점에서 바닥의 수직으로 높이가 22m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 공을 자유낙하. 그러니까 자유낙하라는 놨다라는 거죠. 시켰을 때 T초 후에 중심의 높이입니다. 중심의 높이를 우리가 HT라고 한다면 걔가 이렇게 되겠죠. 21 마이너스 5T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성립한다. 공이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의 공의 속도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벽이 있는데 여기다가 몇 도로 했냐면 이렇게 경사면이 60도인 녀석이 있어요. 여기 60도야. 이렇게. 여기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위로, 이 만나는 점이랑 이 점에서 바로 위로, 여기서 공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공이. 이런 식으로. 중심이 경사면과, 근데 이제 이 높이가 21이래요. 조심해야 되는 게, 처음에 높이가 21이에요. 요게 21입니다. 요게 21이에요. 이렇게. 네, 이제, 봐서 알겠지만, 이 공이 떨어져서 이 바닥이 여기 닿지 못해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저 공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렇게 공이 떨어지면, 요 면에 닿아요. 이렇게. 요 면에 닿습니다. 여기에 닿습니다. 여기에 닿아요. 그쵸? 괜찮을까요? 그것은 뭐 튕겨나가지 말든지.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요? 정사면과 충돌하는 순간의 높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자, 요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그럼 우린 이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때의 순간의 속도를 알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건, 그죠? VT는 알 수 있죠. 얘를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10T입니다. 이렇게. T만 알면 돼요. 괜찮을까요? 근데 여기를 잠깐 확대를 할게요. 자, 경사면이 이렇게 있고,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 상황이죠. 요게 반지름이니까 얘가 0.5가 됩니다. 그럼 요게 1일 겁니다. 요게 30도니까요. 이렇게. 요게 바닥이면 여기가 60도라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가 올라온 여기서까지의 길이는 20이 되겠죠. 요게 1이니까요. 됩니까? 그럼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높이가 언제인 거? 얘가 20인 거야? 아니지. 높이가 1인 거지. 그러니까 HT가 즉 21-5T 제곱이 1인 경로를 구하는 겁니다. T 제곱이 4가 되겠죠. 따라서 T가 2입니다. 2초 때. 얘가 집어넣으면 되죠. V. T가 2니까. 네, 마이너스 20 이렇게. 요게 저 순간의 속도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죠. 딱 경사면이랑 만나는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25번 볼게요. 선생님 저번에 아마 얘기했을걸요? 얘가 되게 어려워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다음 거예요. 적분에서의 연습 문제 25번입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지면과 수직으로 올라가는 두 물체 A, B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하나는 FT, 하나는 GT. 이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속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지면과 수직으로 올라가는 두 물체 A, B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야. 같은 높이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 같은 높이에서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얘도 위로 이렇게 던져지고 얘도 이렇게 똑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근데 T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C일 때까지만 이렇게. 그렇죠? 그럴 때 이 녀석의 속도를
속도를 FT. 이 녀석의 속도를 GT라고 할 거랍니다. 각각의 속도. 여기 결정이 되어 있어요. 될까요? 그런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프를 일단 봅시다. 자, 그래프에 FT는 이렇게 2차 형태로 그려집니다. 요게 C까지의 F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T는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C까지. 이게 GT. 그러니까 GT는 직선이고, F는 2차 형태. 그리고 여기 이제 극대일 때를 잠깐 보면 여기를 A라고 할 거고, 여기 때 있죠? 만나는 점, 여기에 B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자, 인테그랄 0부터 C까지의 FT dt랑 인테그랄 0부터 C까지의 GT dt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0초부터 그러니까 T가 C가 될 때까지 이동한 위치 변화가 얘랑 위치 변화가 같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어차피 다 앞으로 가니까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야 접근하면 같을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기억.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그럼 T가 A일 때, A의 위치가 B 위치보다 높겠죠? 맞죠? 왜? 자, 여기 A를 보세요. A가 이렇게 자르면, A라는 애가 이만큼은 더 간 거예요. 요만큼보다 이만큼은 더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A가 더 많이 가 있죠. 자, 니은. 이해하셨나요? 네, 적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의 FTDT가 당연하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의 GTDT보다 크죠. 클 수밖에 없죠. 이만큼이 더 들어간 거니까. 자, 니은 T가 B일 때라고 돼 있어요. 자, A와 B의 높이의 차가 최대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 빼기 B를 한다고 하면 이만큼의 넓이의 차가 제일 클 때이기 때문에 여기 만날 때, 이 속도가 같아질 때 이만큼 A가 더 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차가 제일 크다, 최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프만 보고서. 자, 디귿보죠.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다음부터는 얘가 더 빨리 가거든. G가 조금씩 따라잡기 시작하는 거죠. 자, T가 C일 때 A와 B의 높이가 같다. 당연하죠. 이게 그 뜻이잖아요. 높이가 같다. 그래서 기억내는 되게 다 맞습니다. 이건 정말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래프를 파악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셈을 보죠. 또 셈이 없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복사를. 한 번만 더 합시다. 혹시 또 없는 사람 있어요? 앞에 거, 뒤에 거? 숙제하셨어요? 이거 쌤. 자, 일단은 미분 파트에서의 속도와 속도를 보고 거기서의 56번부터 보겠습니다.
56번 보죠. 다 섞였다. 56, 됐다. 나오다 보네. 56번 보죠. 자, 안 푸시는 분들도 보세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다, 분명히. 우리가, 여기는 어차피 기말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가, 나중에 기말 대비할 때, 내가 왜 이때 여기 공부를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풀 수 있을 때 보자고요. 자,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건 T에서의 위치가 X라고 정해져 있죠. T예요. 그래서, 3차네요.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N, T, 빼기 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자, 뭐라고요? T가 1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이게 그냥 극대인 거야. 극점인 거야. 극점. 그쵸? 그 다음에, 그때의 위치가, 그러니까 극점인 거네. 극점의 좌표가 1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 이후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라. 라는 얘기죠. 자, 일단 미분을 합시다. 자, 3t제곱에 마이너스 2mt 플러스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0이에요. 언제? 1일 때. 부호가 바뀔 테니까. 맞나요? 그래서 v는, 자, t가 1일 때를 보시죠. 얼마냐면, 3 빼기 2m 플러스 n이 0이죠. 근데 얘도 나와 있잖아. 위치가 이거라며. 그럼 x에다가 t에다 1을 또 넣어요. 그럼 이거죠. 1 빼기 m 플러스 n 마이너스 6이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주식에서 2m 마이너스 n이 3이다라는 게 하나 나올 거고, 넘기면, 여기 지울까? 짠, 이렇게 지울까? 여기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 6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세요. n이 9. 이렇게 하고 n이 15. 이렇게 떨어집니다. 진짜야? 이게 별론데? 내가 뭐 계산 잘못한 거 아니지? 아, 그러네. 아, 맞네.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다시 놓을까요? v는 mn 구했으니까 3의 t제곱에 마이너스 18t 플러스 15는 0이 되죠. 그래서 얘를 3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가 돼서 3의 t-1, t-5가 됩니다. 그럼 문제? 네, t가 5일 때 구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될 거니까. 네, t가 5일 때 가속도니까 한 번 더 미분할까요? a는 자 6t-18입니다. 그래서 5 집어넣으시면 답. 요거. 됐지요. 6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게 극점이랑 똑같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마 여기가 어려웠을 거야. 이 그래프 이해하는 거. 볼까요? 근데 적분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할만해요. 자, 67 보죠.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위치 XT는 3차식이고요. 그 그래프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잖아. 여기 그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죠? 그래서 1량 3입니다. 이게 T죠? 이게 뭐라고요? 위치 XT. 괜찮나요? 자, 그런데 P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시각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론 이 그래프에서도 찾으면 좋긴 하겠지만, 자, 얘가 뭐가 되냐면, 앞에 A가 있다고 할까요? 거기 A 없지. A가 있다고 하고 있으면 X에
x-1, x-4라고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a가 뭐예요? 음수예요. 이거. 그럼 얘를 미분합시다. 일단 얘를 전개하면 ax 3차 마이너스 5ax 얘 제곱 그 다음에 4ax입니다. 얘를 한번 미분하면 뭐? 속도. 그래서 3a의 x제곱에 마이너스 10ax 플러스 4a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합시다. 그럼 뭐가 돼? 가속도. 이렇게. 그럼 여기가 6ax 마이너스 10a.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네, a로 묶으면 되죠. 괜찮아요? 6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분의 5가 됩니다. 돼요? 우리 선생님 지금 x로 풀었지? 전부 t로 바꿉시다. 미쳤나봐. t로 바꾸세요. t예요. x가 아니라. 오랜만에 3차례 봤더니 선생님이 x가 그리웠나 봅니다. t로 바꿉시다. 여기는 변수는 다 t로 써놓고선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죠? t. 이렇게. 그래서 t가, 네, 3분의 5일 때. 68번으로 할게요. 자,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간 t에서의 위치, 이 위치예요, 여기는 지금, 그쵸? 위치가 다음 그래프랑 같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고민해 볼까요? 자, F는 3차 형태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여기 FT, 이쪽에 T, Y라고 써있는데, 위치겠죠? 자, 그 다음에 G는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지나간답니다. 똑같이 GT. 이렇게 되고요. 교점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이제 제일 높을 때 여기가 C, 그쵸? 여기 어설프게 요쯤이 A, 뭐야 A는? 여기 만나는 데가 B. 그 다음에 여기 딱 극소가 되는 데가 D.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 다 위치예요. 그쵸? 얘는 P 거, 얘는 Q 거. 얘 문제를 잘 읽어라. 위치입니다. 위치. 자, 그런데 기억해보죠. 자, T는 A에서 P의 속력은 Q의 속력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뭘 보면 되냐? 기울기를 보시면 되죠. 기울기. 예, 이거 맞죠? 이해했나요? 네. 자, B부터 T가 C까지. 여기 이 사이에, 이 사이에서는 PQ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예요. 맞나요? 맞죠? 왜냐하면 Q는 앞으로 가고 있고 P는 뒤로 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기울기가 다른 거야. 여기는 기울기 양수, 여기는 음수니까. 이해했나요? 됐죠? 그래서 VT, V1T, 얘 미분한 게 V1T고 V2T의 부호가 반대다. 자, 디귿 보시죠. 진짜 이 그래프만 보고 다 푸는 거야. 자, 이번에는 C부터예요. T가 D까지. C부터 D까지. 요 사이요. 여기서는 P가 움직인 거리는 Q가 움직인 거리보다 짧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게 제일 어려웠었겠다, 아니면한테. 여기. 자, 봐요. 결국엔 이 얘기잖아요. 야, 이 넓이랑 뭐가 더 크냐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다시 디귿 볼까요? P가 움직인 거리는 Q가 움직인 거리보다 짧다라고 했습니다. 맞을까? 어때요? 자, 다시 이게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넓이로 계산하는 거야. 이게 여기서부터 C부터 D까지니까 여기까지 요게 요만큼이 P가 움직인 거리야.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니까 요만큼이 Q가 움직인 거리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건 모른다죠. 적분을 해보셔야 됩니다. 계산을 확실하게 해보지 않는 이상은
잠깐만, 움직인 거리인가? 움직인 거리. 그 속도가 아니구나. 그러네. 잠깐만요. 잠깐만.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잘못 이해한 건가요? 다시 할게요. 그러네. 이건 y값이지. 잠시만요. 이렇게 됐고, 여기가 d죠? 자, C부터 D까지인데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러면 움직인 거리. 그럼 이거겠죠? 맞아요. 선생님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적분 문제로 풀고 있었구나, 내가. 자, 보세요. 그러면 Q가 움직인 거리는 어디냐면 여기서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요만큼이에요. 요게 Q가 움직인 거죠. 거리니까. 미안해요. 네, 선생님이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P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다가 여기 간 거니까 이게 P가 움직인 거죠. 네. 맞아요.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짧다라는 게 말이 틀리죠? 안 되죠? 자, 리를 보죠. T가 2일 때 PQ는 원점에서 만난다. 맞죠? 위치니까. 네, 이건 맞습니다. 이게 속도 문제를 풀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또 헷갈렸구나. 자, 77번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저런 얘기들을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중요해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저번에 풀었던 거, 약간 다르구나.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높이가 16인 원뿔 모양의 빈 그릇에, 이렇게 된 그릇에, 여기가 8, 여기가 16, 이런 그릇에다가, 오른쪽 거기가 같이 몇 초 2분의 3씩 수면의 높이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T초 후에는 물이 만약에 이만큼 차 있다고 한다면 요 높이 있죠. 요 녀석 요게 2분의 3T였을 거란 얘기죠. 이만큼의 높이가. 이해되십니까? 자, 놀라워서 물을 넣는다. 수면의 높이가 12가 되는 순간. 그럼 얘가 12가 된대요. T가 얼마야? 진짜 이렇게 더럽게 준다고? 네, 8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죠. 네, 8초일 때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부피 뭐 할까요? 자, 보세요. 좀 더럽죠? 왜냐하면 이거랑 이거의 비율이 2대 1이에요. 그러면 요 반지름이 4분의 3t겠죠. 그럼 이 녀석의 부피만 구할까요? 부피는 이렇게 되죠. 3분의 1 하시고 이제 4분의 3에 그쵸 더럽죠? 이거의 전체 제곱에다가 높이 2분의 3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합시다. 밑에는 8 아니죠. 제곱이잖아요. 32 분의 위에는 하나 치우고 27 t의 세제곱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우리는 vt dt를 할 거니까 여기가 32분의 81t의 제곱 형태가 되겠죠. 넘어간 거 아니야? 상관없겠다. y? 이거 이러면 되죠. 이거 뭐지? 내가 뭐 계산 잘못했어? 예, v가 32분의 9에 하나 있구나. 내가 두 번 약분했구나. 땡큐. 여기가 27이겠죠. 됐나요? 그러면 네, 이거 구하면 됩니다. t가 얼마일 때? 8일 때. 여기 64가 들어갈 테니까. 적분으로 갑시다. 적분으로 갑시다.
프린트가 많군요. (56번) 볼게요. 번호가 비슷하네. 자, 적분의 56번입니다. 어느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P 지점을 지나면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자동차 B는 A가 P 지점을 지난지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중학교 때도 이런 거 풀 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 P 지점을 지난 지 1초 후에 P 지점을 지나서 A를 따라갔대요. B가 P 지점을 지난 지 T초 후의 속도가 이거일 때 A와 B가 만난 시간은 B가 P를 지난 지 몇 초 후인가 예요. 중학교 때 이런 거 쓴 적 있지? 뭐 P가 먼저 왜 옆모습 돌아? P가 먼저 출발을 해. 몇 초 뒤에 Q가 출발을 해. 그래서 뭐 둘이 몇 번 만나냐 뭐 이런 거 한 적 있죠. 자, 수직선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요? 다시 자, A가 여기 P 지점이 있다고 하죠. P 지점이. A가 먼저 얼마? 얘는 A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립니다. 24m/s 이렇게. 돼요? 그럼 A가 P 지점을 지난 지 1초 후. 그럼 그 1초 후라고 하죠. 1초 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왜냐하면 어차피 B가 P 지점을 지난 지 몇 초 후냐라고 물은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어디 있냐면 P 플러스 여기 24. 요게 24만큼 가 있을 때 여기 A가 있습니다. 그때 B가 여기에 출발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1초 후니까 A가 24만큼 먼저 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B가 출발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A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똑같이 계속 이걸로 갑니다. 여기 VA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다 이거예요. 이렇게 될까요? 뭐가? 위치가 아니지. 그냥 24지. T가 아니라 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 뭐라고요? B가 P 지점을 지난 지 T초 후에 속도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B의 속도는 VB라고 할까요? 뭐라고요? 네, ET 플러스 1입니다. 됩니까? 그럼 A랑 B랑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A랑 B랑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A의 위치를 구해봅시다. A의 위치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T초라고 하죠. T초 후에 만날 거야. T초 후에 만날 거야. VA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겠죠. 24 더하기 24T. 여기 있겠죠. A의 위치. 맞나요? 자, B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네, 이 T 플러스 1에 DT겠죠. P가 부터 시작했으니까. 얘네 둘이 같으면 됩니다. 끝. 이해했나요? 그럼 얘가 이게 되겠지? 요게 아마 T제곱 플러스 T라서 얘가 여기도 24로 묶을까? 24에 T 플러스 1이면 T가 마이너스 1은 나눌 테니까 약분하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런 거는 그래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도 이렇게 풀었을걸요? 67번 보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말. 자, 67이랑 68은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진짜 이런 게 되게 잘 나와요. 다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들이거든요. 잠깐 67을 그릴 동안 안 푼 사람들 그거 한번 풀어볼래? 안 푸신 분들은 한번 좀 풀어보시겠어요? 자, A까지 가고, 오케이. 너무 좁게 그리면 내가 그리기가 힘든데? 8, 7까지 가야 되잖아. 가보자. 자, 여기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3, 4 가보자. 1, 2, 3, 4까지 가시고 다시 여기가 5면 5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6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7을 지나서 8까지 갔다가 다시 9까지 내려왔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여기 값이 A고요. 여기 위에 값이 A. 요 밑에 값이 마이너스 A인 이런 VT가 있습니다. 수직선으로 움직인 P의 속도가 이겁니다. 근데 T는 2에서 5까지의 위치가 자, T가 2일 때에 이렇게 할까요? X, T가 2일 때의 위치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고 T가 5일 때의 위치가 3일 때 T가 9일 때의 위치는 어디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자 2에서부터 5까지 얼마만큼 더하기 6만큼 된 거예요. 그럼 2에서부터 5까지 갑시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질문 이렇게 나누시면요. 여기가 A예요. 맞죠? 여기 2분의 A고요. 여기 4분의 A고 여기도 4분의 A예요. 근데 이건 뒤로 간 거잖아요. 이 상쇄되죠. 맞아요? 그럼 6은 어떻게 된 거냐면 2분의 A에다가 A 더한 즉 2분의 3A가 6입니다. 따라서 A가 4죠. 되실까요? 그럼 9일 때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까지. 계산하자. 여기도 A, 여기 2분의 A, 여기 2분의 A, 여기 2분의 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얼마라고? 이 위치가 3이래요. 이때가 3. 그러면 3에다가 9의 위치는 3 더하기 이건데 빼기 A 빼기 2분의 A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2분의 A가 되죠. 그래서 여기 지우 짠 이렇게 지우세요. 3 빼기 2니까 1에 있겠죠.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냥 넓이로 적분으로 계산하시면 아주 편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68번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함수와 그 미분대명수 사이의 관계에서의 포인트입니다. 68번 보시죠.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세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이겁니다. 속도 그래프가 이겁니다. 자, 여기가 A고요. B고요. C고 여기 내려와서 이쪽이 D래요. 이렇게. T. 요게 속도입니다. 잘 보세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 집중.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VTDT는 절대값한 거예요. 얘가 땡큐. 0부터 B까지는 근데 얘가 B부터 D까지 그냥 VTDT 한 거랑 같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기를 S1이라 하고 넓이만 S2, S3, 여기 S4까지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S1 더하기 S2예요. 맞죠? 그냥 넓이가 절대값이니까. 근데 B부터 D까지면 요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S3 빼기 S4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넓이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두 번째 걸 볼까요? 인테그랄. 자, 0부터 B까지의 VTDT는 인테그랄. 여기가 C부터 D의 절대값이죠. VTDT. 이렇게 됩니다. 자, 0부터 B까지면 이번엔 얘가 S1 빼기 S2예요. 자,
C부터 D까지면 이게 S4죠. 이렇게. 절대값이에요. 양수 붙는지 안 붙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되실까요? 자, 연립을 좀 해볼까요? 봐. 얘랑 더하고 얘랑 더할게. 얘랑 더하면,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가져다가 더하면 2배의 S1이. 자, 없어졌죠? 없어졌죠? S3가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2배가 얘가 되는 상황이죠. 요거 하나만 적어 놓고. 자, 기억 보시죠. 기억을 보시면, 식이 또 하나 사라지는 게 있니? S2, S4. 어차피 넣으면 똑같을 것 같은데? S1 빼기 S2. 어차피 뺄 거고. 잠깐만요. S1 더하기 S2가 2에 S1 더하기 빼기니까 똑같지? 식이 딱 끝났습니다. 자, 기억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의 VTDT는 거기다가 얘가 인테그랄 0부터 a부터 b까지의 VT의 절대값 dt에다가 인테그랄 c부터 d의 VT의 dt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맞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S1이고요. 얘가 S2고요. 얘가 S4죠. 여기 있네요? 응? 맞습니다. 자, 니은. 자, P는 출발 후에 운동 방향을 4번 바꿉니다. 맞아요? 저기 뭐야? VT잖아요. 4번 바꿨습니까? 아니죠? 1번, 2번, 3번 바꿨죠? 틀렸고. 디귿. 자, 인테그랄 뭐에 0부터 a까지 VT, DT가 인테그랄 B부터 C까지의 VT, DT와 같다. 여기 있네요. 자, 리을을 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 P는 출발 후에 다시 원점을 지나냐라고 물었습니다. 지납니까? 아마 리을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출발 후에 원점을 다시 지납니까? 아니요, 안 지납니다. 지날 수가 없는 게, 봐봐. 무조건 얘가 얘보다 크죠? 지금 얘에서 얘를 뺐는데 얘만큼 남았으니까. 그럼 이만큼 앞으로 갔다가 뒤로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만큼 앞으로 가는데 다시 원점을 올 리가 없죠.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그렇다고 이걸 다 더해서 0이 되지도 않고요. 틀렸죠. 이런 게 제일 어렵습니다. 네, 그럼 질문은 다 했네요. 그 오답 해온 걸 꺼낼까요? 안 가지고 오신 분 있어요? 질문이 있을 텐데 분명히. 없는 사람 빨리 얘기해.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이 까먹었을 거야 라고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자, 쥐가 다항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쥐가 다항이라는 게. 근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를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어떻게? 이거 인수분해할게요. 바로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다가 gx를 곱하고 그 다음에 빼기 여기도 이렇게 쓸까요? x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내 맘대로 쓴 거야. 자, 요런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네, 우리가 보통 보기에 이런 형태의 애들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거 인수분해 합시다. 거의 대부분 함수의 극한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x 3차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죠. 이렇게요. 이걸 만족한대요. 그리고 나를 여기다 적을게요. 나 조건을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에
2의 fx 빼기 이것도 꼴보기 쉽게 좋네요. 얘가 k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k가 얼마야? 나는 조건은 아니지. 뭐 구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시죠? 얘를 만들자고요. 여기다가 구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얘를 곱할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져와서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을게. 요렇게.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한 번 더 적어요? 얘만 사라지는 거지, 지금. 얘만 요 밑에 거랑 사라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가 이렇게 됩니다. x에 g의 x 하고 빼기. 네. 아니지. x-4 남았으니까 x에 x-1의 g의 x 하고 빼기 x가 하나 살아남아서 x-1의 x3차 플러스 1 형태가 되죠. 이렇게. 괜찮나요? 될까요?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게 여기는 똑같이 써둘게요. 땡땡 이렇게 땡땡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근데 무슨 뜻이 숨어있냐면 물론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의 문제가 세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차수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몇 차냐면 여기 3차예요. 그쵸? 3차고 대가리가 3이고 여기도 3차예요. 대가리가 3이고 그쵸? 근데 이건 얘가 몇 차가 되어야 되냐라고 하면 무조건 3차가 되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예요? 잘 봐야 되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2가 크든 말든 상관없어요. x가 2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x제곱을 하나 그릴게요. 얘가 y는 x제곱이야. 이렇게. 그럼 3차는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여기를 뚫고 지나갈 때 3차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고, 여기 1,1입니다. 이렇게. 그쵸? 이해했나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3차와 3차 사이를 2차가 뚫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저기 왼쪽에 만약에 3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밑에 3차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요. 이 사이를 2차가 유유히 이렇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먹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차와 3차 사이에는 무조건 3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있다면.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위가 만약에 잘려있으면 상관없는데 모든 양수에서다라고 하면 끝으로 가면 얘가 만약에 4차잖아요. 얘가 얘를 이겨요. 얘가 만약에 2차잖아요. 그럼 얘가 얘를 이겨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3차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가리도 똑같아야 돼요. 딴.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얘가 결론적으로 3의 x의 세제곱 형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죠. 나중에 저런 문제 풉니다. 저번에 한번 쌤에서 푼 적이 있기는 해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구하는 거. 이번은 그걸 안 물어본 것 같은데? 푼 사람이 없었나? 네, 아무튼. 요게 대가리가 이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점점점. 그럼 잘 봐요. 잘 보세요. 근데 여기 몇 차예요? 여기 2차죠. 맞나요? 괜찮아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4차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얘가 뭐 해야 될까요? 2차여야 돼요. 저 대가리가 사라져야 돼요. 이 4차가 이 4차를 대가리가 없애야 3차가 나오겠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자, x에 x-gx에다가 빼기 x-1에 x제곱 플러스 1을 하면 대가리가 이렇게 나와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가 어떻게 시작한다고? 네, 이렇게 시작해요. 4차 이렇게 시작해요. 점점.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여기를 쓰는 게 좋아요. 계산합시다. 자, 다시 쓸게요. 그러면 자 봐요. x 여기 이렇게 쓸게요. x제곱 빼기 x라고 쓰고 gx라고 쓸게요.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빼기. 잘 봐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적을게요. 4차. 마이너스 x3차. 플러스 x. 하고 마이너스 1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점점점. 여긴 몰라요. 자, 보세요. 여기는 몰라요. 여기가 뭐 어떻게 되는지는 난 잘 몰라요. 그건 좀 이따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저기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지 말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얘가 분명히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얘를 없애기 위해서 gx를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 여기서 그럼 gx는
x의 제곱하고 플러스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 여기다 그냥 뭐 a 없지. 여기다 ax 플러스 b라고 쓸 수밖에 없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경험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를 다시 한번 계산할게요. 얘를 넣어서 여기다가 뭘 넣는다고 했지? x제곱이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넣어서 이렇게. 자, 그럼 왼쪽을 전개하면 얘랑 해서 4차가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봐요. 얘랑 하면 마이너스 x 3차가 나왔고요. 얘랑 하면 여기가 a의 x 3차가 나와요. 그 다음엔 안 쓸게요. 그냥 뭐 점점점 나왔겠죠. 점점점. 근데 여기서 얘를 뺐잖아. 봐봐. 여기 지워졌죠. 그럼 얘가 얘가 따라서 a가 3이에요. 여기까지밖에 우리는 못 구해요. 나머지는 못 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여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문제 포인트. 그래서 얘가 3이에요. 원래 이 전 단계까지면 그나마 좀 할만한데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gx를 이렇게 적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b다 이렇게 적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해설 보시면 놀라겠지만 이 과정이 다 사라져 있죠. 그만큼. 갑자기 이게 나와요. 이렇게. 누가 타이핑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죠? 자, 근데 이미 여기서 끝났죠. 왜요? 여기다가 1번 얼마 나와야 돼요? 그쵸? F1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분의 9가 나와야 됩니다. 네, 저기다 집어넣으세요. 그 B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끝. 이렇게. 그 뭐지? 이거 미분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미분할 생각하지 마시고 GX 넣어서 저기다 넣은 다음에 인수분해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하는 문제 그 다음부터 거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였으니까 X가 이거다라는 거. 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선생님 정말 얘기했잖아요. 나 이거 투수를 뭐라 안 한다고. 17번으로 가죠. 아마 좀 17번이 꼴들이 싫었을 겁니다. 여기다 적을게. 여기다 적자. 16번 되게 많이 드렸어요. 내가 기억하기로. 17번 보고. 자, 좌표평면 위에 두 도형이 있습니다. 하나 원방인데, 자, 이 원방을 한번 그려볼까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아, 이제 원방이 안 나오겠지? 이제 직방이 안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은 빨리 접으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계속 나와요. 우리가 배운 건 계속 나옵니다. 이게 A죠? 반지름이 1이고, 그 다음 녀석은 누구겠죠? 반지름이 2일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그리고서 얘기하죠. 반지름이 2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B인데, 거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Y가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안 그려집니다. 밑에가 안 그려집니다. 이해되셨죠? 네. 아니, 여기까지만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요게 이제 A고, 요게 B입니다. 하라는 대로 잘 해야 돼요. 자, 실수 M에 대해서. 이건 뭐예요? Y는 M의 X 플러스 4. 선생님이 왜 저번에 적산의 방정식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4,0을 지나는 직선이란 뜻이죠. 이래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귀찮네. 자, 여기가, 여기 좀 지울게요. 갈 수밖에 없었네. 내가 그림을 잘못 시작했어. 저쪽에서 그렸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이런 형태가 돼요. 저기서 그려줍니다. 되셨습니까? 그럴 때, 생각보다 쉬워. 자, FHM이라는 건, 뭐라고요? AB랑 만나는 교점 개수를 HM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그냥 대충 하나 그릴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마음에 들게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 지나간다고. 요즘 지난다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셋, 넷, 4개 되는 거죠. 요때 기울기를 결정했을 때 요게 교점이 4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실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기울기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교점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선을 만들어 봅시다. 변화되는데 선이 어디냐면 여기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죠. 여기까지가 1이야. 요 위로 올라가면 0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안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도 이제 2개가 되는 거야. 괜찮나요? 그 다음에 변화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겠죠. 잘 그려야 되는데. 여기요. 여기 접선. 이렇게 지나가. 여기까지는 2개였죠.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2개였는데 여기는 3개가 되고. 지금 선생님이 그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요부터 요 안쪽이 4개인데 여기까지 전부 4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4개. 여기도 4개. 그렇죠? 괜찮아요? 근데 다시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렇게 지나가면 요 안쪽까지는 다시 3개. 여기까지 3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안쪽까지는 2개. 그 다음에 요즘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지나가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하나.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제로. 이렇게. 그럼 저 빨간색하고 저 중간에 보라색까지만 기울기 따따따따따 보면 HA 바로 결정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너무 작게 그렸나? 소심했나? 자, 보시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갑시다. 요게 1번.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요게 5번. 요게 6번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거 푸는 거 누가 봤더니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안 해가지고 여기다 원방을 막 밑으로 그리고 있지만 큰일 나요. 자, 요점의 좌표가 뭡니까? 1번을 구할 때 여기 점좌표 2,1이죠. 맞아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냐? 5. 네, 6일 때 1이니까 1번일 때 m이 6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점이 지나죠. 2번일 때는 여기가 1,1이에요. 그래서 이때 m이 5분의 1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점이죠. 여기가 3번이니까 요점을 지날 때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거든. 3번째가 얼마야? 3분의 1이죠. m이. 혹시 선생님 빼먹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지나는 4번일 때 여기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2,1이라서 기울기가 m이 2분의 1이죠. 자, 이제 5번부터 어렵죠. 여기 접점이랑 접점이니까. 그러면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질문. 원에서 이건 그걸 쓰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중심이 0,0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 돼요? 그러면 이 두 직선 이걸 쓸게요. 직선의 방정식이 요걸 다시 쓰면 요게 mx 마이너스 y 플러스 4m은 0인데 5번을 한번 그려볼게요. 5번은 중심이 여기란 말이야. 중심이 0,1이야. 그치? 5번은 0,1에서 여기까지 그은 d가 그죠? d1이라고 할까? 이게 되죠.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저거 집어넣으면 여기가 4-m이 되죠? 4-1이겠죠. 요게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잘 기억하고 계시죠? 설마 맞냐? 0, 1,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다가 넘겨요. 양변을 제곱하시면 왜 m이 나오는구나. 여기가 16의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이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 뒤 지워지고요. 그래서 넘기면 되게 더럽네. m이 5번 m이 15분의 8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여기다 쓸까? 어차피 이 위에 있으니까 이번엔 0,1에서 여기까지의 D0가 D2가 여기까지 식이 똑같아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4m-1을 한 게 이번엔 2겠죠.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2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다 넘겨서 양변을 제곱하시면 여기가 16m제곱에 마이너스 8m 플러스 1이 4m제곱 플러스 4입니다. 떨어지나요? 넘기면 12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3은 0이죠. 되나? 4, 3? 안 되는데? 6, 2? 엥? 내가 계산부 잘못했나? 맞는데? 6, 2, 3, 9, 엥? 4, 엥? 12. 어? 왜 안 돼? 왜 이렇게 더럽게 나와? 설마? 아, 진짜? 왜 이렇게 더럽게 됐다고? 진짜 너무하네. 봅시다. M은 4. 얼마 루트? 16 플러스 36? 이렇게 되겠죠? 4 얼마 루트, 여기가 50이에요? 그래서, 아, 그치. 내가 지금 11호도 안 남았지? 미쳤나봐. 되게 별론데요? 그죠? 되게 별론데? 이거 3분의 1 뿔마, 아니, 바로 안 되니? 52. 2로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결정이 되겠지. 엄청 별로다. 그래서, 이게 양수일 테니까, 요때, 6번째가, M이, 이렇게 결정이 돼. 그래서, 해보죠? 왜 못 풀었는지 알겠네. 자, M이 만약에 6분의 1보다 작으면 0. 그 다음에 M이 6분의 1이면 하나? M이 6분의 1보다 크고, 자, 저희가 하나니까 여기를 아예 통으로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이 6분의 1보다 크고 5분의 1보다 작으면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요. 5분의 1부터 여기까지니까 5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는 2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는 3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2분의 1부터 15분의 8까지는 4개. 그 다음에 맞죠? 15분의 8일 때는 다시 3개. 그 다음에 M이 15분의 8보다 크고 6분의 2 플러스 루트 13일 때까지는 2개. 그 다음에 M이 6분의 2 플러스 루트 14일 때 하나. 다시 M이 이거보다 클 때는 없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최대만 되는 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K일 때에서 부연속이고 HK랑 그 다음에 M-K 자극한의 값이 최대가 되는 K 값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최대가 되는 K 값의 합인데 그럼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죠. 여기랑 여기. 7 이렇게 더해서 7 여기도 7 이렇게. 엄청 별론데? K의 좌극한이니까 그럼 여기에 좌면 7 K가 될 수 있는 건 2분의 1 하고 15분의 8 두 개가 결정해. 와우, 이렇게 더럽게 준다고? 너무했는데? 근데 아마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 자체에서 그 부연속인점과 그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가장 큰 데였을 테니까 요걸 그린 다음에 얘만 찾았겠죠. 3, 4, 3, 4 이것만 찾았겠지. 얘네 여기 3, 4, 5만 풉니다. 다 풀 필요는 없었다라는 서술형이 아니잖아 이 문제가. 저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20
2번으로 갑시다. 이거 풀고 쉴게요. 어딨냐? 아, 맨 뒤에. 자, 서수형 5번. 22번입니다. 자, A의 값에 따라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수렴하는 극한을 보고 발산하면 기호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루트 x제곱 빼기 1이 있고요. 빼기 여기가 ax 플러스 3의 절대값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무한대 형태가 되고 마이너스. 결국엔 이거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죠. 그렇게 결국에 우리 처음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라고 쓰시고 이렇게요. 루트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여기다가 플러스 3의 절대값을 일단 쓸게요. 처음엔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x제곱 플러스 1에서 어차피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내가 한 번 더 적을게요. 여기까지는 적어주셔야 뭔가 케바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ax 플러스 3의 절대값. 네. 그 다음에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 이렇게 써야 돼요. 1 빼기 a 제곱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x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얘가 수렴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분모는 최고 차수가 몇 차예요? 1차란 말이에요. 쉬운 소리야? 네, 분모는 1차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살아있으면 얘가 2차가 돼버리면 또는 1차가 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0이냐 아니냐로 나누셔야 됩니다. 즉 a제곱이 1이냐 또는 a제곱이 1이 아니냐 이 두 케이스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사라지면 1차분의 1차가 되는 거고 제가 살아있으면 네,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제 범위를 나눴죠? 그러면 저기서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제곱이기 때문에 a가 양수다 뭐 음수다 이딴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씩 해보자. 자, 1번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적을 수 있어요? 이거 그냥 갖다 쓰세요. 이렇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오늘 밤에 비 온다 그랬어. x제곱 플러스 1에 더하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절대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니네가 좀 어려워해야 되는 얘기가 좀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될까요? 자, 여기 밑에가 어떻게 돼요? 이 절대가 그냥 냅두고 풀 수 있어요? 못 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프를 그려봐. 이게 어떻게 해? 점점 내려가지. x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그치? 그걸 바꿔줘야 되겠죠.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바뀌는. 그럼 얘가 뭐가 나옵니까? 3이 나오겠죠. 1.1까지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 이건 a가 1입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똑같이 된다니까? 여기 1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그냥 이거지. 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하지만, 여기가 이제 망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여기 완전 해? 안 돼. 자, 그러면 만약에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걸로 나눌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a면 여기 마이너스 1과 여기 1 있으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선생님이? 그럼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1-a 제곱이 양수예요. 여기 대가리가 양수라고. 근데 어차피 여기 양수잖아, 지금. 그쵸? 그럼 뭐가 나와요? 저 무한대가 나오고. 근데 네 번째, 만약에 a의 절대값이 1보다 커요. 그럼 1-a 제곱이 뭐가 되죠?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다시 양수인데 여기가 음수가 돼버리니까 뭐가 되죠? 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된다는. 처음에 저걸 써놓고 시작하시면 괜찮아요.
그럼 여기까지 적어놓고 시작하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분명히 여길 거거든. 안 돼,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세요.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양수해야 되니까 다 플러스가 되게끔 나오셔야 돼요, 여기가. 이해했죠, 선생님? 그걸 조심하면, 여기만 조심하면 된다고, 여기는. 여기는 대가리만 조심하면 되고, 대가리만. 대가리만 조심하면 됐죠? 또 질문 없으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교재를 2개를 쓸 건데, 선생님이 이 프린트를, 이게 1등급 만들기라는 프린트인데, 적정한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어렵지도, 그렇다고 너무 그냥 유형만 있는 문제집도 아니면서 양이 딱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그냥 유형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요. 유형이 쭉쭉쭉쭉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도 있고요. 맨 뒤에는 1등급 실력 완성 문제까지, 그 다음에 도전 1등급 최고 난이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아마 나눠줬겠지만, 우리는, 원래는 이게 이제 계획상으로는 방학 때 푸는 거였는데, 방학이 한번 다 끝나고 선생님이 푼다고 했었던 제니트가, 지금 아마 다 하나씩 있을 겁니다. 얘도 이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그 기본, 내신 유형 완성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 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내신 심형 유형 완성이라고 해서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스텝 3에는 최고 난이도 문항 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지금 나눠준 프린트에서, 유형 분석의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형태의 문제를 좀 풀 건데, 설명을 일단 안 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풀었는데 영 시원치 않다라고 하면 한번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여기에서 막히는 유형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유형들 형태만 풀면서 조금 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풀진 않고 선생님이 번호를 불러드릴 테니까. 일단은 유형 기출, 분석 기출에서 이게 또 좋은 게 번호가 이제 스트레이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풀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가 너무 쉽고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점프하셔서 뒤에 내신 적중 서술형과 실력 완성과 고난도를 푸셔도 됩니다.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풀면 나중에 이제 시험으로 틀리면 선생님 가만 안 놔두겠죠? 아무튼 그건 본인이 책임지시는 거고. 그리고 JT는 다 푸는 걸로 할게요. 그 숙제가 좀 많겠나?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 수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속까지 다 풀어오는 걸로. 2챕터 다. 괜찮나요? 그렇게 숙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선생님이 번호를 불러드릴 테니까 그거를 잠깐 풀자.